2026년 1월 13일,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내란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건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무려 30년 만입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4년 12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날이죠. 특검은 이를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범죄라고 규정했는데요.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특검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이라는 거예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통치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단순한 권한남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이 설계한 국가 권력구조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거죠.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범 행위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만 문제가 된 건 아닙니다. 함께했던 측근 공직자들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됐어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공직 엘리트 집단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형일까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데 말이죠. 특검은 신중한 양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는지, 무기징역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사형 구형이었습니다. 특검은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군부 쿠데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민주화 이후 선출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첫 사례였으니까요. 다행히 비상계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덕분이었죠. 하지만 특검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 여론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 비교해볼까요? 당시에도 사형이 구형됐지만 결국 무기징역으로 선고됐고 이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30년이 지난 지금 사법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청와대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됐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려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국민의 저항, 국회의 견제, 그리고 사법부의 심판까지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작동하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30년 만에 내란 사형 구형이라는 점. 둘째,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됐다는 점. 셋째, 권력욕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가 핵심 논리라는 점입니다. 역사적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넷째, 전두환 사건보다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입장. 다섯째, 국민 여론과 법원의 기대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여섯째,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한 헌정질서 수호라는 원칙이 강조됐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형 구형이 실제 선고로 이어질지 아니면 과거처럼 감경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변호인의 반론도 듣고 증거도 더 검토해야 하니까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이 존중돼야 합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은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시험받고 있는 거죠. 법과 원칙과 그리고 국민의 뜻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